이제부터 가능하면 결석은 그만. 결석하면 얘네들이 그럴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수업시간이 나왔다. 자, 보시면 윤규야, 문 열고 나가면 칠판 지우개. 두 개. 넘겨. 백지. 넘겨. 감사. 첫 번째 파동이란. 첫 번째 파동이란. 두 번째 파동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 첫 번째 기준은 뭐고 여기에 뭐뭐. 두 번째 기준 뭐고 뭐뭐. 그 다음에 결석한 사람들은 수업 영상 다 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단어가 낯설지 않죠? 네, 저 4일 동안 다녀가지고. 여행 같은 걸 갖다. 네, 근데 그게 아빠가 좀 아빠 나도 안! 에휴 씨. 세 번째 파동의 5가지 구조를 횡파를 그려서 설명. 지금부터 2분 안에 해결. 2분이요? 2분 안에 해결. 닭 쓴 사람 손. 뒤져 이씨. 지금이요? 지학이었니? 네. 그렇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너만 몰라 이 새끼야. 다 알아.
보자. 너무 쉽게 그냥 난 봐야지. 내 진짜가 아니야. 자,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의 핵심이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 집에 가서도 주말 동안에 이런 과정들을 좀 하셔야죠. 그날 배웠던, 그 주에 배웠던,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9월달, 10월 그 초기까지만 진도 나가고, 그 다음부터 10월 중순부터는요, 진도 나가는 거 없이 계속 문제만 풀어요. 문제풀이 설명밖에 안 하기 때문에 내용 정리 마지막 끝난다 생각하고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해서 놓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맑을 수는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파동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파동이 뭐니? 라고 하는 건 1차 면접을 위한 질문이죠. 그래서 파동이 뭐니? 라는 파동의 정의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파동은 뭡니까? 차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보다 현상을 파동이라고 해요. 특히 생기부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선생님들이 써준 코멘트가 제일 길고요. 2학년, 3학년 코멘트는 없을 거니까 2학년 코멘트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1학년 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 지점, 파워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파동을 우리는 분류할 수 있는데요. 파동을 분류할 때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분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매질이 필요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파동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파동이 반드시 있을 때만 전달되는 아이가 있고요. 없어도 전달되는 아이가 있어요. 맞죠? 그 중에서 반드시 파동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아이를 우린 뭐라 그러냐면 한성파라고 하거나 역학적파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의 용어를 쓰시면 되겠죠. 자, 매질이 없어도 전달되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한성파라고 하던가 또는 전자기파라고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렇죠. 매질의 진동 방향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뭐 하다면 나란하다면 뭐라고 할 거야? 종파라고 할 거고, 이게 수직하다면 뭐라고 할 거야? 횡파라고 할 건데, 이 중에서 종파의 얘만 기억하면 되죠. 나머지는 횡파니까. 그렇죠? 종파에 뭐 있다? 음파, 초음파, 또 뭐 있습니까? 네, P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나머지는 횡파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 번째 모두 기억하자. 파동의 구조도 기억하자. 파동의 구조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게 누구니까? 횡파니까. 횡파를 통해서 5가지 요소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몇 개나 썼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한 지점에서 생긴 진동이 퍼져나가는데 횡파이기 때문에 수직하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그려져. 그죠? 그랬을 때 각각의 위상을 부르는 명칭도 있어요. 여길 뭐라고 하냐면 마루. 여길 뭐라고 하냐면 골. 그래서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구조가 횡파 구조예요. 되겠어? 이러한 횡파를 5가지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동수.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파장. 네 번째 진포. 5번째 속력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진동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진동수는요. 매질이 네 1초 동안 뭡니까? 진동한 횟수죠.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횟수를 보면 아, 얘 주기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죠. 왜? 주기는 뭡니까? 진동수의 역수고요. 정의는 뭐예요? 매질이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네.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인데요. 이거의 정의는 뭡니까? 사실은 같은 말에 위상이 반복되는 뭡니까? 최단 시간이다. 이거죠. 이게 정의죠. 되겠어? 같은 이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의 역수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자, 파장이요. 파장, 정의. 같은 이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진폭은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자, 이게 바로 매질의 최대 뭘 얘기하니? 변이 이거 얘기하는 거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속력은요. 속력은요 라고 하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니까 뭡니까? 주기분의 파장 또는 F 람다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파동의 속력은 뭐에 의해 결정된다? 그 매질. 상태 변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네 번째 내용은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뭐냐라고 했죠. 그게 바로 매질의 뭐와 상태와 성질이라고요. 그래서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성파의 대표적인 소리라는 아이는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랐어?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뭐니? 기체고요. 진공은 통과하지 않고요. 자, 같은 기체라도 어떤 기체를 통과할 때가 더 빠르냐면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보다 속력이 더 빨라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리의 속력은 불러 331 더하기 0.6T로 소리의 됐어. 공기 중에서의 속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음속이라고 하는 거, 그 음속은 공기의 온도가 몇 도일 때? 15도일 때 계산해서 340 나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비탄성파인 빛은요. 어떤 배를 통과할 때 제일 빨랐어? 아무것도 없는 진공을 통과할 때. 그 다음 기, 액, 고루요. 소리와 정반대의 매질입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이때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른 진공에서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광속이라고 하고요. 됐어? 광속은 뭐하다? 일정하다. 진동수가 크던 작던 상관없이. 그래서 빛의 속력은요. 진공을 통과할 때 빨간 빛이던 파란 빛이던 초록빛이던 그래서 전달되는 속력은 어떻다? 일정하니까 C는 F 남다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항상 일정하려면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의 길이는 짧다. 두 개가 반비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 자리를 대신해서 람다 분의 C로 집어넣어도 무방하다. 람다 분의 C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집어넣어도 무방하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물결이요. 물결은 어떤 물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니? 네. 수심이 깊은 물을 통과할 때가 얕은 물을 통과할 때보다 훨씬 빨랐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파동의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는 V는 F 람다에서 속력이 10이었다가 20 됐어요. 진동수는요 5이고 파장은 2였는데 이렇게 되면요 진동수가 10. 지랄. 속력이 바뀔 때 진동수가 변하니? 안 안 변하죠. 진동수는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깊은 물을 전달할 때나 얕은 물을 전달할 때나 진공속이거나 기체이거나 액체이거나 고체이거나 속력이 달라져도 진동수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진동수는 항상 일정해요.
한 번 생긴 진동수, 파동의 진동수가 10인 상태로 퍼져나가잖아요. 얘는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반사되던 직진하던 상관없이 진동수는 계속 그 값을 유지해요. 그러면 속력이 바뀐다는 얘기는 결국은 F 남다로 계산한 값이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서 진동수는 일정하니까 뭐만 바뀌는 겁니까? 파장만 바뀌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2였다가 얼마로? 4로 파장의 길이만 바뀌는 거지 진동수는 바뀌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속력이 빠른 쪽은 파장의 길이가 뭐하다? 길다. 속력이 느린 쪽은 파장의 길이가 뭐해진다? 짧아진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파동은 진동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일정한 값을 가져요. 라고 얘기했어요. 됐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중학교 1학년의 파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리와 빛인데 소리는 소리에 3요소가 있었어. 기억나니? 뭐야? 소리의 높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맵시라고 하는 음색이죠.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음색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파동의 5요소 중에서 뭐에 의해 결정되는 요소들일까? 알아둬야죠. 알아둬야죠. 됐어? 그 중에서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라서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진동수는 20에서 얼마까지인데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뭐? 진동수가 커질수록 뭐니? 고음이에요. 진동수가 작아질수록 저음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도가 있고 한 옥타브 위에 도가 있고 한 옥타브 또 위에 도가 있어요. 됐어?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인 도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한 옥타브 위에 도는 뭡니까? 진동수 2배 간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EF가 돼야 한 옥타브 위에 도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한 옥타브 위에 도도 또 진동수 2배이기 때문에 얼마? 4F여야 한 옥타브 위에 도로 느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소리의 세기, 크기를 결정하는 건 뭐다? 이거 진폭입니다. 우리가 소음을 규제하죠, 우리나라는. 소음 규제라는 건 뭘 규제한다는 거예요? 소리의 세기, 소리의 크기를 결정해요. 알겠어? 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뭐냐면 진동수의 단위는 뭐야? 헤르츠인데요. 됐어? 진폭,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데시벨이에요, 데시벨. 됐어? 그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우리는 0데시벨. 됐어? 그래서 10데시벨, 20데시벨, 30데시벨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했던 얘기 또 하게 하면 진도를 못 나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어야죠. 자, 0데시벨에 비해서 10데시벨은 몇 배 큰 소리? 10배 큰 소리. 0데시벨에 비해서 20데시벨은 100배 큰 소리로요. 사실은 20데시벨이라는 건 10의 2승을 얘기하는 거고요. 10데시벨은 10의 1승, 0데시벨은 10의 1승이라 1의 값에 해당되는 크기를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맵시는요. 뭐에 의해 결정됩니까? 이거는 파동의 떨림, 파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이게 소리의 3요소인데 빛도 됐어. 하나의 빛을 구성하는 빛에 몇 가지 요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빛의 밝기와 빛의 뭡니까? 색깔이죠.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뭐고요?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거 진동수. 저 미친년 뭐라 그랬나 지금? 생각을 했는데 틀린 거니 아예 안 한 거니? 자, 그래서 색깔은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빛의 색깔을 바꿔요?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색깔을 안 바꾸면 진동수는 안 바뀌어. 근데 흐린 빨간빛도 있고 눈부신 빨간빛도 있어. 똑같이 빨간빛이니까 진동수 같겠죠? 근데 그 색깔의 밝기는 뭐가 결정합니까? 진폭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자, 우리는 소리던 빛이던 파동이거든요. 파동은 원래 이름은 파동 에너지예요. 맞죠? 파동도 에너지인데 그 파동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뭔데요?
진동계 제곱의 진동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는 값들이라는 거야. 맞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아가들도 아닌데 집에 가서 혼자 하셔야죠. 이런 거. 되겠어? 뭘 배웠는지는 아셔야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파동의 종류들을 우리가 정리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파동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파동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선생님도 수업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지 나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되는 건 파동의 뭐냐면 성질이고요. 이게 1단원, 2단원의 내용이에요. 파동의 성질. 되겠어? 근데 그 파동의 성질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5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파동의 성질.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진, 두 번째가 반사, 세 번째가 불절, 네 번째가 그러니까요 회절, 다섯 번째가 뭐 간섭. 이렇게 파동은 5가지 성질을 갖는데 그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고요. 4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내용. 알겠어? 근데요. 이 5가지 성질 중에서 파동 많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래서 물질은 가질 수 없고 파동만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파동의 고유한 성질. 뭘까요? 회절과 간섭이라는 성질은 물질은 못 갖고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빛이 물질인지 파동인지를 확인해 보려면 그래서 저 회절이나 간섭 중에 성질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과학자가요 빛의 간섭 실험을 했더니 빛이 간섭한대요. 그렇다면 빛은 뭐란 얘기야? 파동이지 절대 물질이 아니라는 거야. 그 실험을 누가 했어?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 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영의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다, 물질이 아니다. 됐습니까? 네, 라고 하는 걸 증명할 때 쓴 게 바로 이 간섭 효과입니다.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부터 중학교 때 뭐 배웠는지 정리가 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중에서 직진은요. 파동은 직진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빛의 직진을 배웠습니다. 맞죠? 어떨 때 직진하니? 어떨 때 직진하니 빛은? 같은 매질을 통과할 때만 직진합니다. 와, 학교 안 다녔어? 빛은 같은 매질을 통과하고 있을 때만 직진. 다른 매질을 만나는 순간은 직진할 수 없어요. 그때 뭐합니까? 반사 또는 굴절합니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빛은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 동안은 직진하는데 그러면 직진하고 있는 이러한 파동에 앞에 커다란 방해물을 만나면 이때 빛은 직진할 수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반사하죠. 그래서 네, 얘가 이렇게 반사해서 나가면 이 물질의 뒷면에는 빛이 오겠니 못 오겠니? 못 와요. 그 빛이 못 오는 그 부분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림자 가진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그림자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되겠어? 네, 이 실험을요 화학 시간에 톰슨도 했어요. 그래서 전자는 직진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이런 썩을 놈의 새끼들이 맞아 틀려? 맞죠? 네, 그래서 직진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그림자지는 현상인데 내가 여기 서 있으면 형광등에서 내 몸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뒷부분에 그림자가 생겨서 좀 어두우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는 조명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그림자가 지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러한 그림자지는 현상이 천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우주에서도. 그게 뭡니까? 네, 식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현상들이 바로 빛이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식현상에는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웠었냐면 뭡니까? 일식과 월식 두 가지를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일식은 누구를 가리는 겁니까? 달이, 태양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달이 만든 그림자 속에 태양이 들어가는 현상이야. 맞죠? 빛의 직진이란 말이죠. 되겠어? 자, 그래서 일식이라는 건 달이 만든 그림자 속에 태양이 들어가려면 철제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태, 달, 지. 이때 달의 위상? 뭐여야 됩니까? 사기죠. 음력 며칠입니까? 1일이죠. 되겠어? 자, 그럼 월식은 뭡니까? 지구의 그림자 속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입니다. 되겠어? 지구가 만든 그림자 속에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고요. 첫째 순서 태, 지, 달이죠. 이때 달의 위상 망이고요. 음력 15일입니다. 그러면 매달 음력 1일과 매달 음력 15일 날 식현상을 볼 수 있는 거니?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지구의 공정궤도와 달의 공정궤도가 약 5도 기울어져 있어서. 네. 지구의 공정궤도를 우리는 내가 지구에 타고 있으니까 달의 공정궤도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황도라고 하고요. 달의 공정궤도면을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백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황도와 백도가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한 놈은 이렇게 있는데 한 놈은 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있죠. 그랬을 때 식현상이 생기려면 정확하게 얘네들의 교차점의 세 개가 동시에 같이 일직선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매달 1일과 15일날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은 매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랍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아들어? 하겠어?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현상 중에서도요. 개기 일식, 개기 월식, 부분 일식, 부분 월식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개기 월식이 일어나. 달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개기 월식임에도 불구하고 보인단 말이죠. 사실은 선생님이 뭐냐면 선생님이 뭐라고 칠까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네 지구라고 치고요. 여기 달 있어요. 여기 태양 있어요. 일직선상에 있으면 가려지겠죠. 되겠습니까? 네. 근데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달이 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요. 지구가 만든 그림자 속에 달이 정확하게 오면 얘는 보이지 않아야 돼. 근데 보여. 라고 하는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태양이 이렇게 있어. 여기 지구 있어. 여기 달 있어. 그러면 지구가 만든 본 그림자 안에 달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은 그래서 햇빛을 받을 수 있니 없니? 없어서 가려줘야 되는데 이 달이 보인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지구에 대기에서 빛이 뭐했기 때문에 불절해서 이 앞에 갔다가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본 그림자에 있는 달들이 실제로는 보입니다.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알겠어? 대기에서 일어나는 빛의 불절 때문에 보인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이게 식현상입니다. 이게 빛이 직진하게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면접에서요. 뭐가 나왔으면 우리는 지구인이기 때문에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그래서 월식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달에 사는 사람이면 달에 사는 사람이면 이날 뭐가 일어날까? 뭐가 일어납니까? 이때 일식이 일어나요. 되겠어?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해야 된다. 알겠어?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게니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게니? 월식.
월식이 일어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왜 그럴까요? 달이 만든 그림자보다 지구가 만든 그림자의 너비가 훨씬 더 뭐하니까 넓으니까 거기를 지나가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요번에도 영재에서는 일식, 월식 반드시 나왔어요. 달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사입니다. 자, 반사가 뭡니까? 빛의 반사. 빛이 가다가 물체를 만나서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 되돌아오는 자, 빛이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요. 그래서 돌아 나오는 현상입니다.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 선생님이 쓰는 용어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혼자 가서 말하려면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내용들을 써놓고 그거에 대한 단문을 만들어서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귀에 들리는 건 내가 쓰는 용어지 네 머리에 있는 단어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반사라는 건 파동이 가다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반사라고 할 거야. 그래서 몰라서 대답을 못하진 않죠. 익숙하지 않아서 머리에서 튀어나오지 않아요. 특히 긴장한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익숙한 단어로 만들려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쓴 단문을 읽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반사라고 하는데 이 반사가 일어날 때 반사 법칙이 반드시 예외 없이 성립한다. 우리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반사 법칙이 뭡니까? 네, 언제나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밑에 됐죠? 어떤 다른 매질이 있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오던 빛이 이 물질에 닿으면 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뭐가 이럽니까? 반사가 이렇게 일어나죠? 되돌아 나오는 거. 됐니? 근데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나란하게 온다고요. 나란하게 온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1번 빛도 반사되지만 2번 빛도 3번 빛도 반사가 될 겁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1번 빛을 보면요.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서 반사될 때 이면에서 입사되고 있는 빛과 반사되고 있는 빛에 뭘 재고 싶니? 각도 재고 싶어요. 그죠? 각도를 잴 때는 각도계의 0도를 맞춰주는 기준선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법선이라고 하는데 그 법선은 빛이 들어간 접선면과 반드시 90도가 되게 선을 그린 게 법선입니다. 그죠? 그 법선으로부터 입사 광선까지 이루는 각도를 잰 게 입사각이고요. 법선으로부터 반사 광선까지 각도를 잰 게 뭐라 그랬어요? 반사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맨날 이상한 여기에 각도를 주죠. 이 각도가 30도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입사각 몇 도입니까? 60도입니다. 30도가 아니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입사각이 60도면 반사각도 몇 도? 네, 법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60도의 각도로 빛이 반사되고 나가고 있는 중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빛이 나란하게 들어오고 이 표면이 매끄럽다 보니 법선이 이루는 방향이 다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60도면 나머지 이 각들도 몇 도를 이루고 있니? 60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빛이 다 반대 방향 같은 방향으로요. 다 똑같이 빛이 반사돼서 나가죠. 이런 반사를 우리는 반사 중에서도 뭐라고 한다? 정반사라고 하고요. 정반사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하나 있죠. 빛이 와서 닿는 이 매질이 뭐 해야 된다? 매끄러운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이 매끄러우면 빛이 모두 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는 걸 교과서에서는 한 방향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정반사라고 하는데 빛이 나가는 길이 눈에 보일까? 안 보여. 그래서 한 방향 나가는지 여러 방향 나가는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얘가 정반사 하는지 정반사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나가는 방향이 보이지 않더라도. 왜요? 왜요? 이 썩을 놈의 새끼들아. 왜요? 정반사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란 거지. 뭔데요 그게? 그게 뭡니까? 주변에 있는 경치가 뭐한다? 비친다 라고 하는 이 현상이 정반사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주변의 경치를 비추는 대표적인 게 뭔데요? 거울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 얼굴 비춰보는 그 거울에서 정반사 하니까 내 얼굴이 비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칠판 같은 아이는 그 앞에 서 있어도 내 얼굴이 비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새끼는 정반사를 안 하고 있던 증거예요. 알겠어? 잔잔한 호수 면에도 주변의 경치가 비춥니다. 호수가 잔잔할 때 무슨 반사 한다는 얘기예요? 정반사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조약돌을 던져서 물결을 일으키는 순간 비쳤던 경치가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정반사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죠. 그럼 정반사를 안 하면 무슨 반사를 한다는 얘기니? 왜? 왜? 표면이 매끄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난잡한 반사는요, 표면이 거칠 때 일어나는 반사예요. 이렇게 표면이 거칠면 하나의 광원에서 빛이 서로 나란 평행하게 온다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거친 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 얘는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접선을 그어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선 그려보세요. 이게 법선이에요. 그 법선으로부터 오른쪽 요각도에 10도로 빛이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반사는 이것과 반대 방향 10도로 빛이 얘는 이렇게 나가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얘는요 이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 새끼는 요 각도가 80도란 말이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80도 휘어서 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겠구나 이거예요. 얘는요 접선면이 이거라고요. 그럼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 각도가 20도라 그러면 얘는 법선의 반대 방향 요 방향으로 20도가 돼서 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빛이 나가고 있는 길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1번 길, 2번 길, 3번 길 다 다르죠. 되겠어? 이게 표면이 거칠 때 일어나는 반사라고요. 그래서 그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친 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빛들은 모든 방향으로 나간다. 교과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 방향, 네 방향 이렇게 얘기하면 뒤져. 모든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갑니다. 이런 반사를 난반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난반사가 일어나는 순간 주변의 경치는 비치지 않고요. 대신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다. 단지 그 물체만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거죠.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판을 볼 수 있는 게 칠판에서 난반사하기 때문인데 빛이 여러 방향으로 나가니까요. 됐죠? 여기 있는 사람도 보이고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모두 다 칠판을 볼 수 있는 게 됐어? 난반사 때문입니다. 달이 떠 있어요. 달은 어디에 사는 사람만 보일까요? 서울? 부산? 아니요. 네. 밤이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죠. 왜? 달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난반사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러한 정반사와 난반사 중에서 어떤 반사일 때만 반사 법칙이 성립하니? 모든 다. 모든 거죠. 그래서 반사 법칙은 모든 반사에 성립되는 법칙이다. 이랬습니다. 예외 없죠. 그래서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요. 이런 식으로 빛이 와서 매질을 만났을 때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봤어요. 근데 파동은 위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동은 위상을 가지고 있으니 마루볼로 오다가 여기 있는 매질을 만났어. 자, 이때 반사될 때요. 마루로 부딪히면 마루로 나갑니까? 골로 나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라고 하는 위상을 보자는 거죠. 가다가 마루로 부딪혀. 그래서 그랬을 때 그대로 마루의 형태로 돼서 반사돼서 나갈 거냐? 아니면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골로 바뀌어서 나갈 거냐? 라고 하는
위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건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요? 위상이 바뀔 때도 있고 안 바뀔 때도 있답니다. 뭐에 따라서? 매질의 속력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 매질이 지금 통과해 오고 있는 매질보다 더 진동하기 쉬워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매질이냐, 더 진동하기 어려워서 느리게 지나가야 되는 매질이냐, 이거에 따라서 위상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요, 마루로 와서 부딪혔는데 마루로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 이거는 위상 변화가 없죠. 그래서 위상 변화 없이 반사돼서 나가는 걸 우리가 자유단 반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과 반대로 마루로 와서 부딪혔는데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골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고정단 반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은 언어가 약해서 그냥 사실 그대로 쓴 거예요. 자유단 반사는 진동하기, 어떤 매질을 만났을 때 더 자유로운 매질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사야. 그래서 진동하기 쉬운 매질, 어려운 매질, 쉬운 매질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반사입니다. 그래서 고정단 반사는 거꾸로 진동하기 더 어려운 매질을 만날 때 일어나는 반사거든요. 그럼 꼬매가 생각해봐. 얘네들은 맨날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가다가 경계면에서 부딪히면 일부는 반사된다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얘는 고정단 반사일까 자유단 반사일까? 뭘 것 같아요? 생각 정리했어요? 무슨 반사일까요? 고정단 반사입니다. 왜? 공기보다 물이 그래서 빛이 진동하기 뭐하니까? 어려운 매질이니까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기하고 물 중에서 어디에서 빛의 속력이 빨라요? 공기 중이 빠른 매질이고 물이 느린 매질이라고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만났을 때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마루로 부딪혀도 골로 나오는, 그래서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반사되는 고정단 반사를 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위상의 변화로도 반사를 분류할 수 있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러한 반사, 더군다나 정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가 거울이라고 했어요. 거울의 종류? 3가지. 그러니까 평면 평면거울. 거울. 그 중에서요. 그래서 빛을 모을 수 있는 거, 퍼뜨리는 거. 볼록거울. 이게 뭔데 이 새끼야? 퍼트리는 거. 볼록거울은 빛을 퍼지게 하는 거울이고요. 오목거울은 빛을 모으는 거울입니다. 그 중에서요. 오목거울을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는 뭐가 있는데 적어도 3개씩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볼록거울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는 뭐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거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볼록거울이라고 하는 거 빛을 퍼지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퍼뜨리면 어떤 상이 맺힐까요? 작은 상. 네. 실제로 빛을 퍼뜨리는 도구들은요, 실제 물질보다 크기가 작게 상을 맺춥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아래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위아래는 바뀌지 않는데 크기가 작은 상을 만들죠. 네.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네. 똑바로 보이는 상을 우리가 정립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아래가 안 바뀐 상을 정립상, 나보다 키가 작은 걸 축소된 상. 알겠어? 거울은 실제 빛이 모여서 상이 생길까요? 아니면 모였다고 가정하고 상이 생길까요? 가정. 그렇죠. 그거 실상이야, 허상이야? 허상. 허상이야. 빛이 실제로 모여서 맺히는 상만 실상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얘를 종합하면 됐어. 축소된 정립 허상을 맺히는 도구야. 알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축소된 상을 맺히게끔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볼록거울 쓰는 게 뭐 있어요? 방법용 거울. 네, 도난 방지용 거울 슈퍼마켓 또는 편의점에 있죠. 네, 도난 방지용 거울. 그 다음 그 자동차 가는
네, 코너 반사경. 정확한 용어가 있으니까 외우셔야죠. 코너 반사경. 그 다음에 자동차에 옆에 튀어나와 있는 측면경. 이렇게 교과서에 써있지 않니? 사이드 미러라고 안 써있을 텐데.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요. 볼록 거울을 쓰는 목적은 뭡니까? 상을 축소시켜 시야를 뭐 한다? 넓히는 게 목적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목적에 맞게끔 하려고 됐니? 얘네들은 넓은 면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볼록거울 쓴다. 알겠습니까? 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오목거울도 있죠? 오목거울은 거꾸로 빛이 뭐한다? 모인다. 빛을 모으는 오목거울을 돼서 이용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네, 치과에서 상한 이빨 확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또요? 자동차에 있는 전조등이라고 하는 빛을 모아서 한꺼번에 멀리까지 쓰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전조등이나 여기에 있는 전등 같은 것들을 쌓는 갓. 그래서 그리고 성화, 채화등. 걔네들은 빛을 모아야 그나마 불이 잘 안 꺼지잖아요. 라고 하는 거. 또 뭐 있을까요? 등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을 멀리까지 보내는 조명들한테 써줘요. 그래서 등대라든가 전등, 가시라든가 됐습니까? 자동차의 전조등이라든가 성화, 채화등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게 바로 오목거울입니다. 빛을 모으는 성질을 이용하려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상이 어떻게 보이는데요? 거리보다 좁을 때는 확대되어서 얘는요. 거울로부터 물체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따라 보이는 상이 다 달라서 몇 종류의 상이 맺히냐면 세 종류의 상이 맺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목거울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 거울에 초점인 지점이 있고요. 그 초점보다 2배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가 초점 거리의 2배보다 먼 곳에 있을 때 상의 종류와 그래서 초점거리 2배에서 초점거리 사이에 있는 여기서 상이 맺히는 종류와 초점거리 안쪽에 들어왔을 때 상이 맺히는 종류가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얘는 대단히 다양한 복잡한 상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그 중에서 첫 번째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 있을 때는요. 축소된 돌이 실상이 생긴대요. 두 번째는요. 확대된 돌이 실상이 생긴대요. 세 번째는 확대된 정립, 허상이 생긴대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물체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결정된단 말이죠. 자, 너네 집에는 오목거울 다 있죠? 어디 있습니까? 숟가락이 오목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로부터 숟가락의 거리를 다르게 하시면요. 내 얼굴이 조그맣게 그래서 거꾸로 비칠 때도 있고 내 얼굴이 크게 똑바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다양한 상들을 맺힐 수 있어서 얘는 물체를 보는 데 쓸 수가 없어요. 똑바로 있다가 거꾸로 있다가 막 이렇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없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물을 보는 목적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맨날 아침마다 보는 거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면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평면경에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요. 평면경은 어떤 줄 아세요? 축소된? 확대된? 어떤? 똑같은 크기에 똑바로 서 있는. 그래서 물체가 생깁니다. 단지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하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고 모양도 크기도 똑같아 보입니다. 하다못해 모두 똑같은 줄 아세요? 거울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로부터 3m 떨어져 있다. 그러면 거울에 비친 상도요. 거울로부터 3m 떨어진 곳에 나와 똑같은 아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되겠습니까? 네. 근데
나의 키가 160cm라고 치자. 나의 키가 160cm인데요. 나의 전신을 비출 수 있는 최소한의 거울의 크기는 80cm. 왜 그렇습니까? 반사제곱. 근데요. 그게 반사예요. 자, 내 눈으로 봤을 때 이 색이 여기죠. 그러면 내 눈으로 어딜 봅니까? 내 머리통에서 내 발바닥까지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이놈의 새끼들아, 이거하고 이게 뭐냐? 발문이죠. 됐어? 길이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 2니까 길이비가 얼마입니까? 1대 2. 끝났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전신의 절반만 있으면 된다고요. 내 거울 요만큼만 있으면 된다고요. 됐어? 여기는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아, 평면경은 이런 거고요. 되죠? 이 평면경을 이용해서 만든,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잔망경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이거 만들어서 시험도 했었어요. 잔망경. 잔망경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거 어디서 썼냐면 잠수함에서 썼어요. 됐어? 잠수함에서는 바깥쪽, 물 바깥쪽에 적진이 어떤 운동을,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는지 관찰해야 되겠죠. 근데 잠수함이 물 밖으로 올라오는 순간 대포마저 뒤져요. 그러니까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바깥을 보기 위해서 잔망경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 잔망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물속에 있는 잠수함이 바깥을 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잔망경에는 평면공이 2개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이 평면공을 통해서 밖을 보면 처음에 과라는 글자가 있다고 치자. 첫 번째 거울에 비춰볼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좌우가 바뀌어 보이죠. 됐어? 근데 얘가 반사돼서 여기에 오면 또 한 번 반사되죠. 그래서 또 한 번 반사된 빛이 여기 있는 내 눈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좌우가 바뀌었어? 여기서도 뭐하니? 좌우가 바뀌어 그대로 볼 거야. 이렇게 하려면 잔망경에는 평면공이 항상 몇 개 들어있어야 된다? 짝수개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앰뷸런스에는 앰뷸런스, 구급차 이런 거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게요? 좌우가 바꿔서 써야 됩니다. 왜요? 그 앰뷸런스라는 글씨를 읽고 앞에 가고 있는 자동차가 빨리 피해줘야 되잖아요.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피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자동차가 피해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자동차는 뒤에 앰뷸런스가 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후면경을 통해서 보거든요. 거울을 통해 보니까 좌우가 뭐 해서 보일까요? 바뀌어서 보여서 제대로 된 글씨로 보이려고. 그래서 앰뷸런스라는 글씨는 좌우로 바꿨습니다. 알겠니? 이런 것도 이게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 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새로운 얘기는 하나도 없을 텐데. 없길 바란다. 자, 파동의 성질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성질 중에서 우리가 중딩 1학년 때 배운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니? 굴절이라는 거다. 굴절이 뭐니? 상태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걸 그냥 싸잡아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죠?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죠. 됐어?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굴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매질은 다른 매질을 만날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얘기해요. 칠판처럼 불투명한 물질은 반사돼서 나오겠지만 물과 같은 투명한 매질을 만나면 뚫고 들어가겠죠. 그 뚫고 들어갈 때 뭐 해서 들어가요? 직진 못해요. 뭐 합니까? 반드시 굴절, 꺾여 들어간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배웠던 것처럼 공기 중에서 전달돼 오던 빛이 물을 만나면 뭐하니?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뭐한다고? 꺾여 들어간다고. 됐어? 네. 요걸 우리가 굴절됐다, 굴절광선 이렇게 부른다고요. 되겠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물에서 빛이 빠를까요? 공기에서 빠를까요? 공기에서 빠르니까 얘가 빠른 매질, 얘가 느린 매질.
빛은요. 빠른 매질은 입자가 빽빽할 때 빨라서 입자가 느슨할 때 빨라서 어떤 매질을 지나갈 때 빛의 속력이 빨라요? 입자가 빽빽한 입자로 되어 있는 매질일까요? 아니면 입자들이 듬성듬성 있는 매질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속력이 빠른 매질을 입자들이 듬성듬성한 소한 매질이라고도 불러요. 입자가 빽빽하게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미란 매질이라고 부르는데요. 파동에서는 미란 매질이라는 뜻은 속력이 느리다라고 씁니다. 됐죠? 소한 매질이라는 뜻은 속력이 빠르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갈 때 이때도 나는 각도를 재고 싶어. 뭘 그려야 되겠어? 법선을 그립니다. 됐어? 빛이 들어간 면과 수직하게 법선을 그렸을 때 보면 이게 무슨가? 입사가. 이게 무슨가? 반사가. 그럼 부적 어딨어? 법선으로부터 굴절 방선까지 요 각도가 뭐니? 굴절가 이렇게 표현하겠죠. 맞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들어갈 때요. 공기 중에서는 입사각과 무슨 각이 생겼니? 반사각이 생겼고 물속에서 무슨 각이 생겼니? 굴절각이 생겼는데 얘네들의 대소관계 비교할 수 있죠.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반드시 뭐 해야 되고 같아야 되고 굴절각의 크기는 적어도 얘네들보다 작거든요. 그렇죠? 얘가 직진한 것보다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적어도 각도가. 그래서 네, 입사각보다 작을 수밖에 없네요. 이해합니까? 그랬을 때 얘 각도를 40도라고 칠까요? 그러면 얘도 몇 도? 40도. 그러면 이 각도는 작아서 우리는 20도라고 보자. 되겠어? 이 상태야? 되겠지? 근데 내가 이 상태에서 입사각을 조금 크게 할게. 이거 50도. 그럼 얘 몇 도 될까? 50도 50도. 왜? 반사법칙 때문에.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커져야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무조건 따라서 커집니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굴절각이 커져서 25도 됐다고 치자. 이런 상황. 이런 상황.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요. 요즘은 수영장 속에서도 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나오게끔 조명 설치를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갔다가 여기를 가다가 이 경계면에서 또 뭐 하겠니? 굴절하겠죠. 그래서 직진한 것보다 어느 쪽으로 꺾일까? 위아래? 아래쪽으로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모든 파동은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갑니다. 그래서 속력이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공기고 여기가 물이기 때문에 직진한 것보다 물에 가까운 아래쪽으로 꺾여 들어간단 말이야. 되겠어? 물론 여기서 일부는 반사됐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가 입사가, 여기가 반사가, 그리고 보이세요? 요만큼이 무슨가? 굴절가 이렇게 돼요. 이래? 하겠어? 그러면 물속에서 생긴 게 입사각과 무슨가? 반사각, 공기 중에서 생긴 게 무슨가? 굴절각. 그럼 얘네들의 대소관계 같고 크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실제로요. 굴절각은 무조건 입사각보다 작다? 무조건 크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굴절각이 더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는데 그때가 언젠데?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으면 그때는 언젠데? 작을 때가 빠른 애들에서 클 때가 느린 애들에서 네, 실제로요. 얘는 각도가 크다 작다는 매질의 속력에 요청됩니다. 공기가 뭐예요? 빠른 매질이고 물이 뭐예요? 느린 매질이에요. 느린 매질에서 생긴 각도는 무조건 그게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빠른 매질에서 생긴 각도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커야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잘랐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디가 빠른 매질입니까? 공기가 빠른 매질이라서 거기에서 생긴 각도가 큰 거고요. 됐어? 물이 느린 매질이라서 거기서 생긴 각도가 작아요.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매질에서 생긴 각이냐에 따라서 각도의 크기는 결정되어 있어요. 무조건 빠른 매질 쪽에 생긴 각도가 무조건 크게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을 제가 보니까요, 얘 40도, 얘 40도, 근데 이 새끼 허물나게 커서 80도 이런 느낌이야.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입사각 크게 했어요? 그럼 굴절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다 했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50도고 얘 50도예요. 그러면 얘는 굴절각이 더 커져야 되네? 와! 얘면 90도야. 이럴 수 있죠. 입사각을 크게 했더니 굴절각이 더 커져서 수명과 나란합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 됐습니다. 됐어? 이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을 우리는 이 각도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얘를 임계각. 빨라? 괜찮아? 다음 시간에 또 쓰는 거 시험 봐서 헛소리하면 다 뒤진다. 알겠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게 암기해라. 그래서 파동은 두 번 할 가치도 없다. 머릿속에 다 넣어라.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의 대소관계 여러분들 비교하시고요. 됐어? 얘네들의 성향도 아셔야 돼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은 반드시 같이 커져요. 되겠어? 그랬을 때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을 뭐라 한다고요? 임계각이라고 하면 저 입사각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는 그 순간에 굴절각도 조금이라도 더 뭐해져야 되니? 커져야죠. 그러면 90도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새끼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51도가 되면 얘도 51도고 얘가 90도보다 뭐해지니? 커진다고요. 그러면 커지면 굴절돼서 다른 매질로 나가야 되는데 다른 매질로 나가는 빛이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합니다. 됐어. 반사광선도 굴절광선도 같은 매질 쪽으로만 다 돌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얘는 굴절이 아니고 모인 것처럼 보이니 얘는 반사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굴절돼서 나가는 거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반사만 돼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전부 다 반사되는 것처럼 보인다. 뭐라 그러니? 전반사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납득이 돼? 이걸 전반사라고 하겠대요. 되겠어? 저는 거짓말했어요. 이런 거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얘가요, 전반사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같은 매질에 두 개의 광선이 찢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굴절광선이 들어오자마자 반사광선과 합체됩니다. 그래서 굴절광선이 들어오자마자 반사광선이랑 합체되기 때문에 얘는 이거밖에 안 생긴다. 알겠어? 네, 그래서 전반사는요 반사가 아니고요 굴절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굴절이야. 알겠습니까?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입사각보다 굴절이 뭐여야 되니? 커야 된다면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가야 되니? 느린 매질에서 어느 매질로 가야 되니?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생기는 반사가 전반사야. 알겠어? 이러한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구들이 있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통신선을 사용하는 광선유라고 하는 아이지. 유자 이렇게 쓰냐? 이은이야 리을이야? 이응. 광선유라는 말이야. 되겠어? 이 광선유를 통해서 우리가 광통신하는 거죠. 됐어? 옛날에는요 통신을 할 때 사용했던 선이 무슨 선이냐면 전선입니다. 전선. 됐어? 통신을 위해서 썼던 게 그냥 전기줄 전선이야. 됐어? 그러니 그 안에 뭐 있겠니? 병신들. 전선 속에 뭐 있어 새끼들아? 구리. 구리 있거든요. 전혀 뭐라 했어? 전선 속에 뭐 들어있다고? 전선 들어있다고? 그럼 뭐?
전선 속에 뭐가? 전선 속에 전류 들어있구나. 자, 구리선이군요. 구리선에서요, 전기 신호를 쏘면 여기서도 전기도 파동이니까. 그래서요, 네, 이렇게 전기 신호를 쓰다 보면 여기서 뭡니까?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돼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일부는 반사, 일부는 굴절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자, 이때 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파동을 잡으면 이게 바로 도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청, 감청, 도청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전봇대에 다 달라붙어 있었어요. 도청하려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됐어? 근데 도청뿐만 아니라 이렇게 빠져나가는 파동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파동 에너지를 100을 쏴도 그 중에서 90은 반사되지만 10은 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또 이 중에서도 10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70밖에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이야. 그러면 가다 보면 점점 도착하는 파동이 뭘까? 줄어들겠죠. 파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먼 데서 전화를 하면 전달되는 속도도 대단히 뭐하고요? 느려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여보세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귀에 들려요. 그러면 내가 안녕이라고 하면 한참 있다가 들렸다고요. 통신 속도 되게 느렸다고요. 그리고 화질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광섬유로 만든 광통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광섬유를 전국에 다 깔아놓은 건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 애들이 가장 깜짝 놀라는 게 인터넷 속도가 열나 빠르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미국 새끼들은요 컴퓨터 파워 눌러놓고 가서 그래서 샤워하고 들어오면 그제서야 부팅이 된 거죠. 과장 조금 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열나 속도 느려요. 자, 그러면 이 광섬유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안에 있는 물질과 밖에 있는 물질의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물질로 만든 통신선이에요. 그 중에서 안쪽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코어라고 불러요. 바깥쪽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클래딩 이렇게 부른다고요. 되겠어? 그 중에서 얘는 광섬유잖아요. 얘는 뭘 쏘냐면 전기 신호를 쏘는 게 아니고 빛 신호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섬유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겠죠. 물론 빛의 속도보다 느려도. 그래서 전기 신호보다는 연락 빠르겠죠. 그러면 여기서 빛을 쏘면요. 쏠 때 어떻게 쏘는 거냐면 얘가 느린 매질이고 얘가 빠른 매질이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 쏩니다. 그래서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 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날까? 전반사만 일어납니다.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파동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단 도감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청한다는 얘기 안 쓰죠. 뭐합니까? 해킹하는 거죠. 알겠어? 도청 자체가 안 됩니다. 괜히 해킹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계각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크게 쏴서 전반사만 일어나게 쏘기 때문에 에너지를 100으로 쏘면 100으로 도착하고요. 쏘는 신호가 전기 신호가 아닌 빛 신호이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도 열나 빨라요. 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광섬유라고 합니다. 이 광섬유는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되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러한 반사에 꼬맹아 반사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굴절에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굴절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반사에는 반사 법칙이 있는 것처럼 굴절에는 뭐가 있다? 굴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굴절 법칙을 만든 과학자의 이름을 효주야 뭐라 그러지? 굴절 법칙 만든 과학자의 이름. 네, 누구라고요? 그래서 스넬 법칙이요. 알겠습니까? 네, 굴절 법칙을 주장한 과학자가 스넬이라서 우리는 스넬 법칙이라고 훨씬 더 많이 불러요. 되겠어? 그래서 스넬 법칙이 있는데 이 스넬 법칙이 굴절이 일어날 때 규칙성을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되겠어? 네, 그 규칙성을 설명할 때 이 사람이 쓴 용어가 있어요. 뭐요? 얘는 굴절이 아니고 굴절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굴절률. 시간은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냐? 5분밖에 없어요.
해도 돼. 자, 이 굴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굴절률이라고 하는데요. 오메나 이렇게 똑같은 A 매질에서요. 그래서 쏘는 거예요. 빗을 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빗을 쏴가지고 B 매질로 간다고 쳐봐.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갔어. 1번. 근데 A라고 하는 공기 중에서 쏠 때요. B라는 매질이 아니고 C라는 매질로 바꿔서 쏠게요. 그러니까 물이었다가 유리로.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여기는 물이었는데 이건 유리로 바꿔서 쏠 거야. 근데 각도는 입사각은 똑같이 해서 쏠 거야. 되겠어? 이거 40도로 쏠게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랬더니 유리로 들어갈 때는 빛이 더 많이 확 꺾여서 일로 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네, 그러니 아무리 공기 중에서 똑같은 각도로 쏘더라도 들어가는 매질이 물이냐 유리냐에 따라 꺾이는 비율이 달라.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건 뭐라 그러죠? 이거 굴절 각이라고 그러죠. 근데 굴절각이 아니고요. 원래는 직진하면 이렇게 갔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로부터 안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정도를 뭐라고 하니 굴절율이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굴절율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굴절율이 더 큰 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그러면 굴절율이 더 큰 2번. 그래서 네, 이거 보시면 보면은 이러한 굴절율을 내가 꺾이는 정도 얼마나 확 꺾이냐 꺾이는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꺾이는 비율인 굴절율을 소문자 N으로 쓰고 굴절율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납득? 네. 이라고 하는 이러한 굴절율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뭐가 있냐면 굴절율에는 근데 와 너네 미쳤냐? 내가 펜탑 할 때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미친 듯이 필기를 이 개놈의 새끼들이 필기 안 해도 되고. 처음 듣는 것 같아? 네. 들었긴 아니요. 한데 저는 그때 바이동하면서 못 들었어요. 들었다가 기억. 자, 굴절율은요, 여러분들 절대 굴절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굴절율이라는 게 있어. 절대 굴절율은요 이렇게 써요. N 공기. 그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공기의 절대 굴절율 이렇게 읽어요. N 물 이렇게 쓰면 물의 절대 굴절율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상대 굴절율은요 N 공기 물 이런 식으로 써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되겠어? 또는 N 물 공기 이렇게 쓰면요. 물에서 네. 죄송합니다. 얘들 숙제를 안 적었고요. 화학 숙제를 안 숙제가 있어요. 화학 숙제 생기부수면 100개씩 다 만들어온다. N 물 공기는 뭐야? 물에서 공기 중으로 갈 때 상대 굴절율. 되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납득돼? 납득돼? 네. 그 중에서요. 얘는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건 뭐야? N 공기 물.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그 상대 굴절율을 구해야죠. 자, 상대 굴절율은요. 요 각도가 40도인데 요 각도는 뭐 30도야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60도인데 30도야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빠른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가 느린 매질 쪽에서 생긴 각도보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굴절했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N 공기 물이라고 하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상대 굴절율을 어떻게 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왜 꺾여 들어가니? 굴절은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 라고 했는데 책가방 안 싸! 책가방 싸. 책가방 싸. 차 타는 사람 누구야? 저야. 자, 차 타는 사람만 빨리 빠져나가고 차 타는 사람들은 뒤에 영상 봐. 네. 알겠어? 네. 엘리베이터
마음속으로만 말해야지.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런 거 같아. 아니 생기 때문에 어? 아 그러네. 이게 언제 되는 거야? 나 지난번에 주민등록번호 올라가서 못 뽑았는데 신분번호를 불러 몰라요. 이제는 알아. 근데 그럼 왜 말이? 말할 수 있어. 어? 네 생일이 12월 17일. 이거 내가 아주 용이하게 써먹을게. 그럴 거야. 근데 네 걸로 안 할 거야. 이걸로. 잘하냐? 또 10시간을 버텼어. 왜 내가 세 번이지? 아니 버틴 거 오늘 앞으로 몇 번만 더 버티면 돼. 그럼 왜 했어? 아니 앞으로 몇 번만 더 버티면 돼. 이거 그러니까 치 맞는 거야. 앞으로 시안 하는 삐야. 다 맥점이었다고. 그러니까 삐인 거야. 역사가? 역사가 재밌다고? 나 역사 게임을 맞은 적이 없는데. 나 이번에 역사 씨. 나 원래 역사 이해하는 거 좋아하는데 역사 시험 뒷자리에 몇 점이었어? 그게 80자야. 나는 다 푸는데도 55점 나왔어. 근데 그 2학기 기말할 때 2학기 뭐지? 뭐야? 2학년 2학기 때 79점 B 맞았어. 50몇 점 맞았는데 B 맞았어. 근데 이번에 역사는 60몇 점 맞았는데 C를 맞았어. 역사 10점 이렇게 쉽지 않아요. 이거 아까 못했잖아 이거. 2학기 중간고사 했어. 유엔이 너는 기말고사 괜찮지? 중간고사 야 에나기다 줘. 그런 고민 전화 어렵어. 그리고 왜나 미쳐? 이게 까먹을 것 같아. 몇이냐? 59분인데 또 끝날 것 같아. 44.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휴, 근데 정상이다. 야, 그죠? 물절률 설명해 주세요. 알겠지? 다음 주에 오면. 다음 시간에 오면 물절률 설명해 주세요. 해야 돼.